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영석입니다. 저는 인생의 70년이란 시간을 넘어 살아온 사람입니다. 머리는 희어졌고 걸음은 느려졌지만 다행히도 인생이 뒤에 남기고 간 것들을 되돌아볼 만큼은 아직 정신이 또렷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선생으로서도 전문가로서도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저 비슷한 인생이 반복되는 모습을 너무도 많이 지켜봐온 한 노인으로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과 몇 가지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두 부류 중 하나에 속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미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긴 분들입니다. 점점 무언가 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보다 말을 더 많이 하게 되고 하소연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을 할수록 들어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두 번째 부류는 나이로는 아직 늙지 않았지만 마음이 먼저 늙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빈틈없이 살수록 마음을 다해 말할수록 인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꼭 더 부드럽게 대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노인들을 만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평온해집니다. 말이 적고 설명도 많지 않지만 어디를 가든 존중을 받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무게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려움, 병, 가족 이야기, 돈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분들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다만 점점 존중의 시선이 아니라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뿐입니다. 이 차이는 도덕성에 있지도 않고 운에 있지도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한 가지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남겨두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듣기에는 편하지 않지만 앞으로의 인생에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입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꼭 필요한 자리에서 말을 아낄수록 인생이 가벼워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어떤 말들은 내뱉는 순간 나를 더 약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왜 침묵이 때로는 하나의 지혜가 되는지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하나하나의 인간관계가 모두 소중하게 느껴지는 나이에 와 있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아주 쉽게 저지르는 4가지 흔한 실수를 짚어보려 합니다. 어쩌면 그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걸려 넘어지는 것은 자신의 돈 이야기를 지나치게 솔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이미 다 써버렸다고 하소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심코 아직 조금 모아둔 게 있다고 자랑처럼 말해버립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저 노년의 허심탄회한 말쯤으로 여기지만 돈에 관한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운명의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아주 천천히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길 바랍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졌는가?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의 눈 속에서 내가 더 작아졌을 뿐인가? 동양의 삶에서 돈은 집 바닥 깊숙이 묻힌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 항아리는 보일 필요가 없고 그저 충분하기만 하면 온 집이 평안합니다. 만약 문을 열고 불이 있다고 자랑하면 밖에서 사람들이 손을 녹이려 몰려듭니다. 계속해서 집이 춥다고 불평하면 매서운 바람이 그 틈을 찾아 스며듭니다. 돈의 기운은 한 번 드러나면 예전처럼 다시 모으기 어렵습니다. 저는 수원에 살던 최동일이라는 노인을 기억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70이었고 매일 아침 집 근처 카페에 나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늙어서 돈이 별로 남지 않았어.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에게 장사 이야기나 동네 공동일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정신도 맑았지만 조용히 바깥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몇 년 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먼저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해버린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도 전에 말이야. 이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입으로 부족하다고 말하면 기운은 빠져나갑니다. 입으로 넘친다고 말하면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현명한 노인은 이 두 극단에 서지 않습니다. 그 중간에서 조용하고 단정하게 머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단 한 가지 작은 일만 하면 됩니다. 누군가 돈 이야기를 물어보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하십시오. 그럭저럭 살 만큼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십시오. 설명하지 마십시오. 말을 지킨다는 것은 기운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운을 지킨다는 것은 남아있는 평온한 세월을 지키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에서 입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된 뒤에도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의 다른 함정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것은 더 조용하고 더 은밀하지만 소모되는 기운은 결코 적지 않은 일입니다. 바로 자신의 병을 매일같이 꺼내어 말하는 것, 노년에 쉽게 버리지 못하는 하나의 습관처럼 말입니다. 흔한 실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하면 마음이 가벼워질 거라고, 털어놓으면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요즘 내가 많이 약해져서 아마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 라는 말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꺼내는 익숙한 첫마디가 됩니다. 누구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입이 몸보다 먼저 나가버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내가 매일 내 아픔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이 몸은 무엇을 믿고 다시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자연에서 인간의 몸은 겨울 끝자락에 선 오래된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기가 썩었어 라고 말하는 그 틈으로 찬바람은 정확히 스며듭니다. 몸속의 기운 또한 그렇습니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곳이 가장 빠르게 약해집니다. 병이 더 심해져서가 아니라 기운이 먼저 빠져나가 몸이 버틸 틈을 잃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주에 살던 한미숙이라는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78이었습니다. 큰 병은 없었고 허리 통증과 불면증 정도로 또래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침 시장에서 이웃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통증을 아주 자세히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걸음을 멈추고 안도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심해진 것이 아니라 그녀 곁에 있으면 공기가 늘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그녀가 정말로 입원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내가 너무 일찍 병과 함께 살아버려서 아직 남아있던 건강한 부분들을 잊어버린 것 같아. 이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몸은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하는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듣습니다. 스스로 약하다고 말하면 기운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스스로 곧 끝날 거라고 말하면 몸은 서서히 손을 놓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병 때문에 먼저 죽는 것이 아니라 말로 병을 너무 일찍 불러들여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아주 작은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 건강을 물으면 간단히 이렇게 답하십시오. 괜찮아요. 일상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더 이상 덧붙여 말하지 마십시오. 말을 조금만 아끼는 것이 몸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 하나를 남겨주는 일입니다. 돈 이야기에서 입을 지키는 법을 알고 병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또 하나의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더 미묘하고 더 교묘한 실수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계획을 너무 이르게 말해버리는 것.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데도 많은 기운이 필요한 시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흔한 실수는 어떤 의도가 막 싹트기 시작했을 때 곧바로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말하고, 격려를 얻기 위해 말하고, 자신이 아직 살아있고 앞으로도 목표가 남아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스스로에게 묻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이 계획을 말하는 순간 의지가 더 강해지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는 것인가? 자연에서 씨앗은 싹을 틔우기 전까지 늘 땅속, 어둠 속에 머뭅니다. 만약 사람들이 매일 그것을 파헤쳐 이미 자랐나 하고 들여다본다면 씨앗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말라버릴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운을 모으기 위해서는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너무 일찍 말해버리면 기운이 모이기도 전에 흩어지고 맙니다. 저는 대전에 살던 정성태라는 노인을 기억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75이었습니다. 은퇴 후 그는 작은 수공예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만들어 왔지만 한 번도 사업으로 해본 적은 없던 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그는 어디에 가게를 열지, 무엇을 팔지, 수익은 어떨지까지 아주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마다 걱정 섞인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나이가 있는데 쉽지 않을 거야. 요즘 같은 때엔 더 힘들지. 그런 말을 자주 듣다 보니 그의 마음은 점점 꺾여갔습니다. 결국 가게는 열어보지도 못한 채 그 계획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몇 년 뒤 그는 아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야. 나에게 부족했던 건 침묵이었지. 이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많이 말하면 기운이 충분히 차기도 전에 소모되고 맙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기운을 더 아껴야 합니다. 꿈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꿈 하나하나가 모두 귀중한 불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두십시오. 말하지 마십시오. 의견을 구하지도 마십시오. 고요 속에서 실행하십시오. 싹이 트기 시작하면 스스로 빛을 보게 됩니다. 결과가 말 대신 나서는 것. 그것이 현명한 노인이 자신의 운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노년층이 저지르는 한 가지 실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을 가장 크게 깎아먹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로 집안 이야기를 밖에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마음을 가볍게 하려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말들은 한 번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집안의 따뜻한 기운을 단번에 끊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흔한 실수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거나 자식들의 문제를 세세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순간에는 속이 후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같은 지붕 아래 사는 사람을 헐뜯을 때 짐을 내려놓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집 지붕에 더 큰 구멍을 내고 있는 것인가? 인생에서 가족은 오래된 집의 중심 기둥과도 같습니다. 기둥에 금이 가면 집 안에서 고쳐야 합니다. 그것을 밖으로 끌어내 다른 사람들이 이리저리 지적하게 하면 비바람이 그 틈을 찾아 몰려듭니다. 가정의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세상 앞에 드러나면 예전처럼 다시 모으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목포에 살던 윤혜선이라는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79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에게 남편이 까다롭다거나 아들이 불효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공감하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녀의 이야기는 뒷말의 소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집안에 정말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외부 사람들을 너무 깊숙이 가정 안으로 들여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깊은 후회의 목소리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집 안에만 두었더라면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차갑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말로 외부 사람들을 집 안에 들이게 되면 결국 평온은 사라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을 헐뜯는 말이 많아질수록 가정의 복은 점점 얇아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아주 작지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부부의 일, 자식의 일은 집안에 두십시오. 밖에 나가서는 그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가족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의 기운을 지킨다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에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야 한다면 저는 그것을 노년의 뺄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젊을 때의 삶은 덧셈으로 움직입니다. 관계를 더하고 말을 더하고 계획을 더하고 부딪힘을 더합니다.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잘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젊음은 봄과 같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두어도 바람이 들어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힘이 남아있고 기운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노년은 하늘이 겨울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바람은 더 이상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때로는 독한 바람이 됩니다. 예전처럼 문을 활짝 열어둔다면 그 잔 기운은 곧바로 뼛속까지 스며듭니다. 그래서 노년의 자연스러운 법칙은 더 쌓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따뜻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뺄셈은 아주 단순합니다. 기운을 흩어지게 하는 말은 줄이고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과의 만남은 줄이고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일은 줄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노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항아리 속의 물과 같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새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보았을 때 항아리는 이미 비어 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공평하게 움직입니다. 늙은 나무는 가지를 더 뻗지 않고 생명의 진액을 줄기에 모읍니다. 오래된 집은 창문을 더 내지 않고 기둥을 단단히 보강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은 방을 자랑할 때가 아니라 집의 기둥을 지킬 때입니다. 이 점만 기억한다면 그 이후의 선택들은 훨씬 쉬워집니다. 말할 것인가 말하지 않을 것인가, 만날 것인가 만나지 않을 것인가, 지킬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많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이것이 나를 따뜻하게 지켜주는가? 그것이 노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소박한 지혜입니다. 오늘 밤 모든 일이 마무리되면 저는 여러분이 아주 작은 한 가지를 위해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내주기를 바랍니다. 불을 조금 끄고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음악도 필요 없고 거창한 생각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숨이 천천히 가라앉도록 두십시오. 마치 해가 막 지고 난 뒤 집 앞 마루에 앉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하듯 한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말을 조금 줄이기로 나 자신에게 허락한다. 나는 평온해질 권리를 나 자신에게 허락한다. 지금 당장 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속으로 읊은 뒤 그 문장이 나뭇잎이 물 위로 떨어지듯 마음속으로 가라앉게 두십시오. 밤이 내려앉은 여러분의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문은 닫혀 있고 찬바람은 밖에 있습니다. 집 안에는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큼의 따뜻한 노란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위로는 넓고 깊은 밤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집 안에 있습니다. 충분히 안전하고 충분히 사적이며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는 곳입니다. 노년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평안하면 됩니다. 평안은 지킬 줄 알고 놓을 줄 알고 침묵해야 할 때를 아는 데서 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별을 품고 있는 밤하늘처럼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앞으로의 날들이 조금 더 깊이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아직 남아있는 길을 걸어갈 만큼의 빛이 자신 안에 있음을 느끼며 느리지만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